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서 어떤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KRX 기준으로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세히 좀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관련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뉴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일단 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이제 90조에서 최대 110조 원에 이르는 맞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네. 공시를 했고요. 또한 이제 그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15조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이 매입하는 자사주는 임직원들의 보상용으로,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2년 전에 그 영업이익의 10%를 정규직 직원에 나눠주기로 하면서 그 여파가 삼성전자로 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이제 강력하게 노조가 반발을 하니까 그 여파로 삼성전자는 이제 현금도 일부 주지만 또 주식을 또 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외신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하긴 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를 또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겠죠? 예, 이 주주환원 정책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앞서가는 맞아요. 뒤서가면서 그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먼저 이제 촉발한 것은 이제 미국의 샌디스크가 촉발을 했습니다. 샌디스크가 이제 그 촉발을 하면서 19일 날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으로 발표를 하니까 역시 장 마감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20일 날 이제 SK하이닉스 주가 무려 13%가 튀었습니다. 그 당일날 이제 삼성전자 역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날 이제 삼성전자 역시 10% 정도, 10% 상승했는데 10% 상승했다는 것은 기다리던 주주환원 정책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요일 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임직원 보상 측면에서의 자사주 매입도 있다고요. 예, 무려 15조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가 뜨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40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을 한 다음에 해당 그 주식을 다 전량 소각하겠다 그러면서 주가 13회 뛰었는데 40조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어쨌건 15조 원 정도의 주식을 또 매입을 하니까,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상품이 하나인데 해당 상품을 누군가는 사려고 하면 매수죠. 근데 누군가는 매도하는데 이 매수하는 어떤 움직임이 강하다 보면 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40조 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은 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는 좀 이제 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주식을 임직원한테 나눠줬을 때 이 주식들이 또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도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면 보기에 아니 SK하이닉스처럼 40조를 갖다가 매입을 한데 바로 소각을 시켜버리면 훨씬 홀가분하고 좋을 텐데 이거는 뭐 소각은커녕 15조 원을 갖다가 자사주를 갖다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임직원들 나눠지면 임직원들이 그걸 갖다 자기 주식이니까 팔 수 있지 않느냐, 팔면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 평가절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는 이게 뭐냐면 15조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이 매입한 자사주를 즉각 나눠준 것이 아니고 이번 매입한 자사주는 3년 정도의 삼성전자 주가를 갖다 평가한 다음에 여기에서 따라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매입한 자사주는 실제로 임직원 나눠주기에는 이제 2029년부터 나눌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오늘부터 이제 해당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하면은 그 실제로 매입을 한 것은 규모가 얼마냐? 하루에 최대 732만 주에. 그럼 이거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역시 무시 못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설령 그 자사주 나눠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원들은 즉각 받은 자사주를 갖다가 매각과 매도할 수 있지만 임원들은 또 다릅니다. 임원들은 여기에 또 1년간의 보호 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내놓은 이 주주환원 정책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서는 주가 좀 빠졌더라고요. 예, 예. 이게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공시가 이거 관련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좋은 점 그리고 혹은 이게 안 좋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떠한 예측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실망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일단 넥스트레이드는 이제 외국인들 거래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를 이제 그 매매하는 주체는 개인들인데 개인들은 사실 삼성전자의 그 주주하는 데서 가장 기대했던 대목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특별 배당이었습니다. 특별 배당은 사실은 삼성전자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주하는 정책에서 특별 배당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특별 배당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망 매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대목, 큰 가이드라인은 이제 이번에 그 금요일 공시에서 밝혔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1월 이사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사하면 내년 1월이면 아직도 뭐 4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실망해서 넥스트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주주하는 정책으로 무려 이제 최대 110조 원을 내놨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2배가 아니거든요. 한 30%좀 많습니다. 30%는 정확하게 무엇이냐? 웨이퍼의 물량입니다.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는 웨이퍼보다 하이닉스가 만든 웨이퍼 물량이 정확하게 30% 적습니다. 그만큼 시총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초과 수요 때문에 웨이퍼를 만드는 족종 시장에 사가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시총으로도 귀결됐고 무슨 말씀드리냐? 그러면 30%밖에 삼성전자 시총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주주하는 적이 40조 원이고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이니까 그것 치고는 시총에 대비해서 삼성전자 주주하는 정책이 훨씬 많다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배당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DPS가 DS투자증권의 전망으로는 DPS가 무려 이제 그 삼성전자 시총 주가 대비 2%에 달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성장주가 시총의 1위 기업이 2%의 그 배당이라는 것은 그래도 짭짤하다 볼 수가 있고 이런 점을 갖다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 주목한다면 오늘 일단 넥스트레이드가 장중에 하락을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은 개파라고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상승의 여력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